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인류가 개발한 가장 치명적인 파괴적인 무기, 핵무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무기 개발 영상을 시작으로 핵 시리즈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핵을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다루고, 다음 영상들에서는 이어서 각 국가는 어떻게 핵을 가지게 되었는지 혹은 가지려다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의 핵 개발도 포함이고요. 핵무기, 핵 개발, 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식은 적 없는 소재입니다. 예의대학교의 군사 및 해군 역사학 교수 존 루이스 게디스는 핵무기의 존재로 인해 미국과 소련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했고, 냉전기 동안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죠. 즉, 핵무기는 너무나 치명적인 무기라 사용할 시 그 결과가 두려워 쉽게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억지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 핵무기는 전쟁의 억지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핵을 보유하면 국제 정치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해줍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방비를 줄일 수 있고, 여차하면 협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핵무기 보유를 최우선의 국가 목표로 삼는 북한 같은 국가들도 생겨나게 되었고요. 하지만 핵 보유 강국들은 더 이상의 핵 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핵실험 금지와 핵 확산 방지를 제도화하였습니다. 현재 핵 확산 방지 조약 NPT가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 인정국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까지 총 5개국이죠. 실질적 보유국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이 있고, 핵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핵무기 보유 의심국으로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이라는 것은 어떻게 개발되었을까요? 핵무기 하면 떠오르는 국가는 미국이지만 사실 핵 분야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나라는 다름 아닌 히틀러 치하에 있던 독일입니다.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1938년 우라늄의 원소 붕괴 현상을 발견했고, 이를 나중에 리제 마이트너와 오토 한이 핵 분열로 정의 내림으로써 원자핵 연구의 시대가 열렸죠. 그렇다면 독일이 최초의 핵 개발 국가일까요? 그럴 뻔했으나 독일의 물리학자들이 막아섰죠.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을 1년 앞둔 상황이었는데, 평화주의자였던 독일의 물리학자들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전세계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걱정하였습니다. 어쩌면 2차 세계대전이 인류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각 국가가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 달려든다면 핵 개발은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상 예견된 미래였죠. 거기다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지도 예측하기 힘든 이 무기가 만에 하나 폭군의 손에 들어간다면 진짜 세계 종말이 올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1938년 8월 2일 아인슈타인을 필두로 물리학자 실라르드 레오와 유진 위그너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인슈타인 실라르드 편지라 불리는 이 편지에는 미국에게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물리학자들은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만 독일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편지를 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물리학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연료인 우라늄 광석을 비축하고 과학자들에게 핵 연쇄 반응 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요청했죠. 또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라이먼 제임스 브리그에게 S1 우라늄 위원회를 이끌어달라고 전합니다. S1 우라늄 위원회는 아인슈타인 실라르드 편지에 언급한 주제들에 대해 검토한 후 실제로 실라르드와 위그너 등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우라늄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어떤 것보다 더 파괴력이 큰 폭탄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S1 우라늄 위원회는 보안 위에 우라늄이라는 이름을 빼고 S1 위원회로만 불리게 되었죠. 루즈벨트 대통령과 헨리 웰러스 부통령 그리고 국가방위연구위원회 NDRC의 초대 의장이었던 버니 바부시는 1941년 10월 9일 회의를 갖고 원자폭탄 개발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NDRC의 초대 의장 버니 바부시는 미국 원자폭탄 개발 체제를 이끌었는데, 부시의 주도 아래 1941년 11월에 원자폭탄 개발 방향이 대강 수립되었고, 1941년 12월 18일에는 S1 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열린 회의라 긴박함과 고조된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전례도 없었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막막했죠. 그렇게 미국의 핵폭탄 연구는 한동안 큰 진전이 없었으나, 독일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유럽 과학자들이 합류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42년 6월 18일에는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군사지역이 뉴욕 맨해튼에 설치되었죠. 일명 맨해튼 프로젝트가 공식 가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레슬리 그로브스 소장의 지휘 아래 미국 육군 공병대의 관할로 1942년부터 1946년까지 진행되었죠. 맨해튼 계획의 중심지는 테네시주 오크리지였는데, 1943년 2월부터 우라늄 농축 및 관련 연구 단지가 본격적으로 건설되었죠. 1000여 대 세대에 해당하는 농가를 거의 강제로 퇴거시키며 건설되기 시작한 오크리지 단지는 불과 1년 만에 미국에서 6번째로 큰 버스망을 갖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영국도 독일, 미국과 마찬가지로 핵개발을 처음 시도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은 독일보다 원자탄을 먼저 개발하려고 노력했고 1941년까지만 해도 핵폭탄 개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었죠. 미국은 이 소식을 듣고 영국에게 핵폭탄 공동개발 생산을 제의하였으나 영국은 핵기밀 유지를 위해 미국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한계를 느꼈죠. 자본면에서도 인력면에서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1943년 8월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퀘벡에서 핵무기 개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영국은 진행하고 있던 튜브 앨로이스 프로젝트를 미국에게 이관하게 되었죠. 튜브 앨로이스와 합쳐진 맨해튼 프로젝트에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참여했죠. 맨해튼은 공식명이 아니라 미국 측 암호명이었고 영국 측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여전히 튜브 앨로이스라고 불렀습니다. 1939년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된 맨해튼 프로젝트는 어느새 고용 인구만 13만 명이 되었고 예산은 20억 달러인 거대 프로젝트가 되었죠. 독일로부터 미국과 유럽의 안전을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줄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규모만 거대가 아니었죠. 연구 개발과 제조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 있는 30곳 이상의 지역에 분산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적 아니 세계적인 프로젝트였죠. 세계의 두뇌와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이게 될까 했던 맨해튼 프로젝트는 성공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핵폭탄이 개발되었는데 하나는 우라늄 235를 탄두로 사용한 포신형 핵분열 무기, 또 다른 종류의 핵폭탄은 플루토늄을 탄두로 사용한 포신형보다 복잡한 내폭형으로 설계된 무기였죠. 포신형 핵폭탄은 리틀보이, 내폭형 핵폭탄에는 팬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내폭형 폭탄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핵분열 물질이 실제 폭발을 일으키는지 실험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30분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진행됩니다. 이 핵실험의 작전명은 트리니티로 실제 사진도 남아있는 실험이죠. 부시와 차드위크, 코난트, 파렐, 그로브스, 오펜하이머 등 맨해튼 계획의 주요 인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초의 핵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0킬로톤의 TNT와 맞먹는 수준의 폭발이 일어났고 이 폭발로 직경 76m의 크레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충격파는 반경 160km에 달했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갑자기 대통령이 된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회담에서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한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거부했고 결국 미국은 원자폭탄을 통해 일본을 굴복시켰죠. 그렇게 1945년 8월 6일 미국은 폭격기 에놀라 K의 리틀보이를 탑재하고 출격합니다. 이로써 히로시마의 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530m에 달하는 버섯구름이 솟아올랐죠. 1945년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의 팬맨이 투하됩니다. 이후로도 제3의 폭탄을 8월 19일에 투하하기로 계획했으나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는 바람에 실제 폭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미국은 맨해튼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 핵을 앞세워 전후 처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로 전후 처리를 했는데 이유는 핵 때문이었죠. 이제 미국이 상대할 만한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면서 압도적인 폭력 위의 평화, 냉전이 시작되었고요. 인류가 개발한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무기, 핵무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